하람. 얘네는 아람단, 포켓몬은 하랑우탄, 고릴라는 하람배, 닭은 하림, 돼지고기는 하람푸드, 연애는 하렘. 그래서 여자친구는? 영원애기는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왠지 영원애기 스트리머. 얼마 전 실버를 벗어나 성공적으로 브론즈에 착륙한 하람은 1997년 2월 13일 인기 유튜버 김블루님과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저는 빠른 년생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라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96년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의 첫 역경이었습니다. 어떤 꼬꼬마가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자신의 생년월일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걸 마치 마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주민번호를 맞춰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학년 애들이 다 96년생일 테니 주민번호도 다 96으로 시작했겠죠.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들은 자신의 생일만 듣고도 주민번호를 맞추는 마법 같은 상황이 경악했고 자신감 넘쳤던 꼬꼬마는 제게도 그 마술을 시도했습니다. 네 생일이 2월 13일이라고? 그럼 네 주민등록번호는 960213이야. 970213인데? 그 꼬꼬마는 자신의 마술을 빼앗겼고 저는 제 학창시절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망신당했다고 생각한 그 새끼는 생각하니까 또 빡치네. 아무튼 그 꼬꼬마는 자포자기해서 그 마술의 비밀을 폭로하고 이 새끼 우리보다 어린데 학교 들어왔어를 선언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의 저라면 유도리 있게 웃어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주변의 꼬꼬마들도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전학을 왔을 때였는데 학교의 인사들이 학교 탐방을 시켜주면서 저를 가리키더니 얘는 때려도 되는 애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정도? 그 당시 트라우마가 꽤 오래 남았기에 중학교 때는 3년간 제 주민번호를 960213으로 제출했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중학교 시스템이 허술한 건지 선생님들이 눈치껏 바꿔주신 건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혼자 책을 읽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접하게 된 뒤로 책에 빠진 저는 상당히 많은 책을 읽었고 사실 자식이 PC방 다니지 않고 책 속에 사는 것은 선생님인 부모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었는지 주말이 되면 아빠, 엄마, 동생은 물론이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척들의 대출증까지 빌려 도서관 두어 개를 탐방해 대출 한도까지 책을 빌려 돌아가는 것이 일종의 가족 활동이 될 정도였죠. 그 당시에 저는 책을 읽으며 생라면을 먹으며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곤 했는데 동네 어른들에게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가족 저녁 시간이면 엄마나 아빠가 너 어디 있었지? 누가 봤다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애초에 그 동네에 그렇게 하고 다니던 사람이 저뿐이었으니 아무리 멀리서 봐도 저였겠죠. 참고로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자연스레 작가를 꿈꾸게 됐습니다. 책은 재미있고 제 학창시절의 전부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저는 다시 많은 게 변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때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람과 교류 같은 교류를 했고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되던 해 일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애가 끝나고 다시 시간 남아도는 대학생이 되었고 그때부터 슬슬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포켓몬이나 메이플 스토리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30분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 분배였고 그나마도 대형 업데이트가 있으면 패치의 시간을 다 썼지만 처음으로 밤새 메이플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순간이 온 셈이었죠. 그런데 정작 게임을 하게 되니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감시하는 스릴이 없어져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게 메이플이라 그랬던 걸까요? 저는 그 뒤로는 게임을 하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서 오히려 메이플 하는 시간은 줄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상당히 재미있는 걸 들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랜덤한 중국 과자 30개를 제 몸통만한 포장지에 담은 거였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건 있었겠지만 적어도 한국 과자에서는 천엽을 이상한 양념에 절여서 그걸 과자라고 부르진 않죠. 그 해괴한 것들을 가족들과 하루 종일 까서 먹어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런 걸 먹는 게 유튜브에 올라가야 하는데 솔직히 궁금하지 않나요? 대체 그게 어떻게 생긴 어떤 맛인 과자였을지? 그게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순간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공익근무 요원이 됐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시간이 확 남아돌게 된 저는 심심함에 몸부림치던 중 그때의 과자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먹방을 하기에는 돈이 없었고 평소 제가 즐기는 게임의 신작이 곧 나올 예정이었죠. 방송과 유튜브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 마침 포켓몬스터 소드가 나오네? 기기까지 하면 몇십만원 하는 게임기인데 혼자 게임하긴 싫어. 방송을 해보자. 2019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3일까지 딱 400일간 채널 대홍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트위치를 운영했고 무사히 소집 해제를 마친 뒤 2021년 1월 1일부터 하람이라는 이름으로 첫 방송을 시작해 마침내 오늘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본 쓰는 지금은 아직 900명이라 오늘은 아니네요. 영상을 당일로 보는 여러분께는 오늘이 맞을 테니 그렇다 칩시다. 저는 작가입니다. 뭔가 작가로서 한 번도 사랑받거나 성공한 적이 없지만 그냥 스스로를 작가로 생각하고 싶고 글을 쓰고 읽을 때 가장 즐겁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트위치보다 빠르게 성장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유튜브는 제가 써둔 대본을 읽는 거고 대본을 몇 번이고 썼다 고쳤다 할 수 있으니 작가와 잘 맞지만 방송은 컨텐츠 기획은 미리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모든 말은 순발력이 중요한 애드리브니까요. 또 평소 쉴 때도 방송보단 유튜브를 주로 챙겨보고 스스로도 방송을 보는 재미 포인트를 모르고 있으니 유튜브가 반응이 더 좋은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궁금한 것, 해보고 싶은 것은 꼭 해보려 드는 편입니다. 제 주 컨텐츠가 아니라 안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포켓몬스터 공식 대회에서 주최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실제로 실격을 당해본다는 컨텐츠를 저지른다거나 팬케이크에 딸기 우유를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만들어본다거나요. 아쉽게도 조회수가 썩 잘 나오진 않았지만 원래 이런 짓들은 방송하지 않을 때도 늘 하던 짓이고 기왕 하는 거 혼자만 알고 있기도 아까우니 영상을 만들 뿐이니 앞으로도 어느 날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나면 이상한 영상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컨텐츠 중에 제일 기대되는 것은 역사 선생님이 나빠데리고 역사 공포게임 방교를 해보는 건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부모님을 못 본 지 1년이 넘어가서 언제 하게 될진 모르겠네요. 제가 방송에서 밀고 있는 유행어는 콘돔 같은 승리와 조란이 있습니다. 콘돔 같은 승리는 이 영상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조란은 워낙 긴 썰이니까 언젠가 따로 유튜브에 올리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말이 많은 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아빠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종종 진짜 시답잖은 주제로 밤새 떠들곤 했거든요. 아빠도 저도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 서로 의견 차이가 나면 그것만으로 재밌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뒤지면서 밤새 논쟁하듯 놀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영도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그냥 말해보고 싶었어요. 쉬는 날이면 아무 책이나 마음 끌리는 걸 골라서 읽는데 새 시리즈는 이미 6번씩 읽었는데도 아직 두근두근합니다. 그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디오 드라마 캐스팅을 보니 자이르 버니스 성우님도 있어 흥미가 돌던데 제가 속독을 하다보니 읽는 템포가 빠르고 저건 62시간짜리라고 하니 아무래도 엄두가 안 나네요. 저는 밈 같은 걸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땡컨이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척하기 싫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상을 만들면서 제일 걱정했던 점이 드립들이 나이 들어 보일까 싶은 것이었는데 의외로 좋아해주셔서 다행이군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아는 거라고는 무야호밖에 없어. 2021년 1월부터 3년 안에 나무위키 등재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아무튼 어찌저찌 10분의 1 나무위키는 달성했네요. 3월 31일까지 구독자가 30명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성장 속도만 유지하면 3년 안에 나무위키에 들어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전교생이 1200명 내외였으니 조금만 더 있으면 학교 짱도 먹겠네요. 앞으로 또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오겠죠. 어쩌면 그 사이에 제가 영원의 길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상 스타일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저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하게 될 구독자 1만명 공약입니다. 1만명 찍으면 시셀라 코스프레 캠방 한번 해보죠. 1000명의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 영상은 우리 10,000대 백발로 만나겠습니다. 안녕.